오늘 수업 나눈 한마당은 저희가 뭐 수업 공유의 목적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같은 기술쌤들끼리 한 자리에서 그것도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한번 수업 공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 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 공학 설계 과정이라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하지만 이번에 바뀌는 교육과정도 우리 공학 설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학습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보면요.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 생활 속의 문제를 제안하는데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키워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제 제가 정한 제목은 화분 킬러는 이제 그만, 영철이의 책상에 화분을 살려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집에 있는 화분 많이 죽이시잖아요. 그죠? 물을 안 줘서 죽기도 하고 분갈이를 안 해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희가 관리가 잘 안 되는 안타까운 저 세상으로 가는 화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화분을 잘 키우는 방법으로 피지컬 컴퓨팅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의 정의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영철이 방 책상 위에 있던 화분이 시들었다. 영철이 손으로만 가면 시들어버리는 화분들. 이 영철이는 화분 킬러다.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해서 화분이 시들지 않도록 잘 키우는 방법을 찾아보자. 영철이의 화분 킬러라는 별칭을 없애버리자. 해서 이제 저는 이 화분 킬러가 안 되는 방법을 안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프로젝트를 작은 프로젝트 2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제한 조건을 뒀는데 대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재료 안에서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재료가 너무 다양해져서 오히려 평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꼭 제한 조건을 주는 편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를 2개로 정의를 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정의는 왜 화분이 죽을까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혹시 화분통이 식물이 크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작지는 않을까라고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화분통이 작아서 분갈이를 해줘야 하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들이 화분통 사이즈를 더 키워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 또한 화분통에 충분한 물 빠진 구멍이 없어서 화분이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 빠진 구멍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또 당연히 이제 학생들 책상에 올려놓을 거니까 책상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 화분통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이제 기술 수업을 할 때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디지털 시각화이더라고요.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이렇게 옆에서 여쭤보고 의견을 모아보니까 이 앞에 화면에 있는 팅커캐드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에 상관없이 레벨에 맞춰서 수업에 적용하기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따로 설치도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화분통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저 디자인을 저 캐릭터를 직접 모델링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거는 이미 학생들이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변환하는지 설명을 하고 대신 저 뒤에 있는 화분통의 사이즈와 물 빠진 구멍을 어떻게 할지 설계에 집중을 해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다면 사실 어떻게 이 이미지를 올려놓고 하는 매뉴얼적인 요소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오늘 수업 시연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 발표라서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했던 이제 모델링 사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학생들이 우리 교과서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수렴적 사고 기법으로 나오는 PMI 기법으로 장점과 단점과 흥미로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특징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가 만들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3D 모델링으로 화분통을 만들었습니다. 뭐 기능적인 건 빼더라도 과정을 설명하자면 앞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 바로 시작할까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저는 상주 청리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대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참 그 좋은 그 수업 나눔 한마당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좀 준비를 많이 했어야 했는데 준비를 많이 못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저는 그 이제 그
애들이 이제 그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수업을 조금 진행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미래 역량이라고 하면 이제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그 타인과의 어떤 그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교과에 발명 단원이 그 들어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 수업을 하면서 그 애들한테 어떻게 좀 그 발명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그 창의적인 사고를 또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하기 전에 그 1학년들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발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발명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서 발명을 이렇게 그 해본 경험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그냥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해 주고 그렇지만은 그냥 뭐 체계적으로 발명을 시켜가지고 과제를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과제 이렇게 그 해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 발명을 이렇게 참여시키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그 발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애들이 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거 지금 개정 교육과정 지금 2015 교육 개정 과정 이전의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걸 좀 했냐 그러면 만화 이 사파가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한 발명 과정이라 해가지고 보면 지금은 현행 교과서에는 그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단계에 문제 확인하고 창의적 사고 기법을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확인 1단계, 그리고 2단계 이제 창의적 사고 기법 구체화, 4단계 실행, 이제 평가 5단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한테 이제 그 수업 이제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고 발명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발명 아이디어를 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을 좀 발전시켜가면서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름대로 많이 찾아봤는데 기술 교과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사이트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죠? 거기서 보니까 아주 좋은 그 학습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단 모방해서 수업을 하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블록 타임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제 그 국어과 토론 토의 수업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애들한테 이제 인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시에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 4단원에 나와 있는 기술과 발명 표준화의 세계 교육 과정을 나름대로는 조금 좀 과감하게 좀 재구성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나 지식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뭐 3자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1자시로 줄여버리고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기술의 이해 뭐 이런 부분을 축소시켜버리고 대신 안전은 뭐 그대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요즘 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줄이고 하여튼 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줄였습니다. 줄이고 난 다음에 그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축소한 부분 갖다가 확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 속의 불편한 문제 확인하기, 학산적 수렴적 사고 활동으로 아이디어 탐색하기, 요를 갖다가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수업을 좀 모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어과 토익 토론을 갖다가 좀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네 모둠으로 나눠 가지고 모둠별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요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토익 토론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구체화, 실행화, 평가하기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표준화에도 이 발명 아이디어 기법을 또 이렇게 좀 표준화해서 좀 적용해 볼까 싶어 가지고 또 많이 축소된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표준화까지 한번 진행을 했는데 지금 오늘은 표준화 사례 수업은 제가 이렇게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천에 경북 1고등학교라고 이제 신설은 아니지만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고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있지만 이 고등학교에서 제가 어떠한 걸 소개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서 작년에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있었던 내용들, 수업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앞서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뭐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과거 자료가 사실 좀 많이 없어가지고 있는 자료 정말 긁어모아 겨우겨우 좀 뭔가 어떠한 것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특이한 좀 특별했던 그런 수업들을 크게 이렇게 특별히 나오는 사진들이 그렇게 품질이 사실 좋진 않습니다. 제가 많이 삭제를 하는 바람에 남아 있는 것이 좀 좋진 않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을 보면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뭐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또는 핵심 역량,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 문이과 통합교육 또는 뭐 예술체육교육, 독서교육의 강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이 연극입니다. 기술과와 연극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스스로 뭔가 표현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연극에 좀 뭔가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과목에도 이 연극이라는 교과도 이제 2015 개정 되게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저희 반에 제가 고1 담임인데 저희 반 친구도 이 연극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매일 얘기하는 게 뭐 창의융합형 인재해서 뭐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교육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교육 목표 아니면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이런 레시피들이 반드시 담겨야 된다. 예를 들면 건설 관계자와 시공 과정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학생들에게 이 계획서 양식을 만들어서 분배를 했고 또 이 평가 계획도 같이 담아서 두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갑자기 이걸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사실 좀 당황스럽거든요. 성인한테 하라고 해도 이 연극의 대본을 짜고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좀 뭐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동화라든지 또는 영화, 드라마, 소설 이런 것을 좀 각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에 있는 스토리를 저들이 등장인물 하나하나 맡고 그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이 내용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에피타이저 활동이라고 해서 갑자기 또 이 무대 위에 실제 무대 위에 세웠거든요. 무대 위에 세웠는데 무대 위에 서서 하라고 하면 또 좀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말해요 또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앞에 나와서 단상에 서서 15초 동안 무슨 얘기든지 좋으니까 저는 다 해보게끔 하고 그런 좀 단상에 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떨칠 수 있는 몸으로 표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봤었습니다. 실제로 저들이 대본도 작성을 해보고 또 계속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맥락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하면 그 멘트 하나하나를 반드시 외울 필요 없이 조금은 자연스레 흘러갈 수 있도록 했고
뭐 효과형 그런 도구들, 뭐 저들은 이제 철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집 모양을 실제 만들기도 했고, 또는 뭐 효과음을 쓰거나 모자나 뭐 마술봉 뭐 이런 거 만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실제 전원을 다 무대 위에 올렸고 선생님들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입니다. 앱인데 이 앱을 만드는 것은 사실 저희 교과에서 다룰 수 있지만 뭐 성취 기준이라든지 교과 내용이 완전히 이렇게 들어맞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이걸 좀 적용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 정보통신기술 발달 과정이라는 단원을 모두 아실 겁니다. 이 단원을 보면 뭐 과거 전기통신 이전의 시대부터 뭐 이후의 시대 해가지고 각 시대별 뭐 기술 발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레이저 커터와 벡터 이미지를 활용한 기술 수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 기술과정 현대화 사업도 다시 추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인가 공문이 이제 도착했던데 기술과 교구 구입 예산이 이제 또 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교구를 구입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이 교구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새로 전입하신 학교에도 레이저 커터가 있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레이저 커터를 전문가 수준으로 막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제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정도 기능만 알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에 충분히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초적인 수준, 그 다음에 교구를 구입하는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레이저 커터를 처음 경험하게 됐던 거는 2019년도에 경북 기술교과 연구회에서 레이저 커터를 처음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레이저 커터를 이용한 수업도 권영철 선생님께서 해주시면서 업체에서 나와서 실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요. 저는 저희 경북 기술교과 연구회가 매년마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새로 도입되는 기술들, 장비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접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레이저 커터가 무엇인지 작동되는 모습을 잠깐 볼 건데요. 레이저 커터는 말 그대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재료를 자르거나 아니면은 재료에 문양이나 글씨 같은 것들을 새겨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링크인데 이게 조금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빨간색 초점이 나오는 부분은 실제 가공을 하는 레이저는 아니고요. 이 레이저가 지나가는 길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해주는 레이저 위치에 빨간색은 아니고 또 이제 이런 레이저가 나와서 지금은 아크릴에다가 가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공을 할 때 필요한 파일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동이 되는 레이저 커터인데요. 물론 레이저 커터의 이제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비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되게 다양한데요. 저는 일단 보편적으로 저희 경상북도 학교들에 많이 보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중학교 교사 이원영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겠죠? 네, 혼자 한 20분 떠들어도 상관없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그 카프라를 가지고 뭔가 만드는 활동, 그러니까 학교에서 목공 수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돈은 많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그 카프라가 이번 실습의 재료하고 공부를 설명해 드리면
카프라가 대략 한 500피스짜리가 4만 원 내외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25개씩 하면 한 20명 정도가 동시에 실습이 가능하죠. 그렇게 하고 레이저 커팅기도 쓰고 버닝기도 쓰고 뭐 다양한 걸로 디자인은 하는데 그것도 마저 없다. 그리고 그걸 할 자신이 없다. 귀찮다. 솔직히. 그러면 머드파즈라고 하는 그 전사 용액이 있는데 이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유리에도 전사할 수 있고 뭐 쇠에도 할 수 있고 플라스틱에도 할 수 있는데 나무에 하는 건 요 노란색하고 빨간색 있어요. 노란색은 무광이고 빨간색은 유광인데 두 개 다 써봤는데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무광 싼 거 사시고 무광은 요 정도 236ml짜리 사면 한 30명? 한 50명쯤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공풀 이거 3,600원짜리 4온스짜리 했는데 요거 하나 사시고요. 그 다음에 드릴날 그 9mm 드릴날이 필요한데 우리가 시계를 만들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나무 액자 만들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무 액자를 만들어 놓고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만들어 보자 해서 무브먼트를 사서 무브먼트 축에 맞는 두께 9mm 드릴날 했는데 9mm 드릴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전동 드릴 사면 9mm 드릴날까지는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전동 드릴로 나무 축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을 수도 있는데 전동 드릴 한 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계를 굳이 만든 이유는 청소년의 자원 관리 중에 시간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학생들에게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시 자료입니다. 여기 틀리고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계를 카프라로 집성을 한 다음에 무브먼트를 갖다 끼워 놓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컬러로 이왕 출력하는 거 컬러로 출력해서 모드 퍼즐을 바르고 기다렸다 문지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학생들한테 시계가 갖는 의미 하루에 몇 번은 보니까요. 그 몇 번 볼 때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문구나 그림을 여기다가 새겨 넣을 건데요. 레이저로 새겨 넣어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워드 퍼즐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학생들한테 재료가 어떤 건지를 먼저 탐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 특징, 시계 무브먼트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뭐 어떤 모양이고 요걸 이제 생각이나 조사 내용을 적는 거죠. 한두 줄 간단하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곡중학교 수석교사 이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서 수업 나눔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서는 다양한 책을 통해서 세상을 간접 경험하고 사고를 확장해 줍니다. 그러나 교사는 독서보다도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 참관 또는 수업 자료 공유를 통해서 자신의 수업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타버스 잽을 이용해서 수업 공유해 주신 5분 선생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현장에까지 직접 오신 선생님 그리고 온라인 접속해서 끝까지 자리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